그날 아침은 참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보리차 한 잔으로 몸을 데우고 천천히 신발을 신으며 산책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은퇴 후 제 하루는 늘 이렇게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실 쪽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가를 만큼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몇몇 주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쪽으로 향했고 저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1204호 주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박 어르신에게 손가락을 들이밀며 거칠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얇은 조끼 하나 걸친 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1204호 주민의 말투는 언제나 과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화를 냈고 오늘도 이유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을 건드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민 몇 분이 말리려고 다가갔지만 그들에게도 화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픈 아내를 간병하며 낮밤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도 소리를 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하나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작은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느낌이 달랐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공기 속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1204호 주민을 처음 본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오늘과 비슷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누군가를 탓했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억지로 끼어들며 다른 사람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고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괜히 말 섞었다가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행동이 당연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비원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그 남자는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듯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는 법인데 그 남자는 그 무게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동일했습니다. 박 어르신에게 마치 명령하듯 말을 쏟아내고 말끝을 끊어가며 자신의 불만만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만큼 큰 문제가 있었나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 문제는 늘 그렇듯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세워둔 안내 스탠드가
잠깐 그의 동선에 방해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 작은 일에도 벌을 받듯 끝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주민 몇 명이 너무 과하다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하며 상대의 체면을 무너뜨리려는 듯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모두가 꺼리는 사람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곧 밝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204호 남자의 분노가 아니라 그가 지닌 더 큰 비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씩 그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가 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웃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새 입주자가 오면 먼저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해 주셨고 아이들이 뛰다 넘어지면 괜찮냐며 먼저 손을 내밀던 분이었습니다. 입주자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한 걸음 먼저 와 도와드리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장시간 근무를 이어가도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에겐 숨겨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오래전에 큰 병을 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박 어르신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과 밤을 나누어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 옆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새벽 근무를 나가곤 했다더군요. 그런데도 얼굴에 힘든 기색을 티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분은 참 성실한 분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주민이 박 어르신을 은근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집에 중요한 택배가 올 때면 미리 부탁을 드리고 마음을 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의 이런 인품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불편함을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1204호 주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박 어르신의 저 조용한 인내심을 약함으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박 어르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불편함이 생기면 가리지 않고 박 어르신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어르신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더 살폈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분의 답은 언제나 이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쌓이고 쌓여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택배 하나였습니다. 작고 흔한 택배 상자 하나가 아파트의 평온을 깨트리며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 뒤로 섰습니다. 1204호 남자가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로 차듯 밀어두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택배가 없어졌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경비실에서 책임지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가의 전자기기가 배송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다며 근거도 없이 경비원 박 어르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분실이면 CCTV를 먼저 봐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자 1204호 남자는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왜 끼어드느냐고. 경비원이나 주민이나 똑같다며 화를 주민들에게까지 옮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택배가 귀중한 물건이라면 걱정되는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분명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투는 흔들림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분노만 더 크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외쳤습니다. 경비실에서 관리하겠다며 보관한다고 해놓고 결국 내 물건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둘러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1204호 남자는 말을 자르며 고압적으로 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심스레 CCTV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자 그제야 남자는 마치 이긴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보자. 누가 잘못했나? 확실히 보자고. 하지만 그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분실이 아닌 아파트 전체를 뒤흔드는 큰 파문으로 번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CCTV 화면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순간 모든 주민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1204호 남자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를 확인하기 전부터 아파트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1204호 남자의 지나친 태도 때문인지 주민들의 표정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남자에게 욕을 들었던 주민은 고개를 숙인 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주민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하려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런 시선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물건이 없어졌는데 왜 내가 난리라고 하느냐. 이 아파트 관리가 엉망이라며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한쪽에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피로가 눈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이 박 어르신께 다가가 작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시냐?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 박 어르신은 어김없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되겠지요. 그 태도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1204호 남자가 갑자기 관리소장에게 다가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CCTV를 볼 거냐? 내 시간을 뺏지 말라고. 당장 확인하자며 성급하게 다그쳤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주민 중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렇게야? 남을 향한 말이 왜 저렇게 거칠까? 그 말에 옆에 있던 또 다른 주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약하게 보는 사람이죠. 자기보다 편한 사람에겐 더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1204호 남자는 그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확인하자. 누가 거짓말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자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 이 사건이 단순한 분실 확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이미 여러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관리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1204호 남자는 관리소장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빨리 꺼내요. CCTV. 내 물건 누가 가져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합시다. 관리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절차에 따라 시간을 맞춰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소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절차요. 그딴 게 무슨 소용입니까? 물건이 없어졌는데 빨리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주민들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관리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장은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CCTV는 특정 시간대만 돌려볼 수 있고 관리 규정상 2명 이상의 직원이 입회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말에 1204호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 그 사이에 영상 지워지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 말은 박 어르신에게 향한 적대의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뒤쪽에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금 직원 2명이 오고 있으니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1204호 남자는 순간 목소리를 낮추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확실히 봅시다. 그 말투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긴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불과 몇 분 뒤 모두가 알게 됩니다. 조용히 대기하던 직원 2명이 관리실로 들어왔고 소장은 CCTV 시스템을 켰습니다. 여러 화면 속에서 현관 앞 장면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마우스가 그날의 시간대를 향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주민 모두가 숨을 고르며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생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그 순간 1204호 남자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가 택배를 가져갔는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인물. 그 사람은 바로 1204호 남자 본인이었습니다. CCTV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 안은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파트 로비가 선명히 비쳐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고 박 어르신이 그 앞에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배송 물품을 정해진 위치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204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택배 상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는지 상자를 손에 들었다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게 중얼대며 상자를 로비 벽 뒤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관리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틀었던 화면에서 가져다 숨기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204호 남자는 분명 자신이 피해자라며 박 어르신을 몰아붙였는데 CCTV 속에서는 그 자신이 상자를 들고 어딘가에 감추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남자는 숨겨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듯 상자를 열어보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관리실 안 모두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주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러자 다른 주민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들고 갔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마지막 장면에서는 남자가 상자를 다시 닫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황급히 1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조각이 눈앞에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204호 남자의 행동은 실수도 아니었고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본인의 행동이었고 그 모든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실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204호 남자는 입술을 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 아파트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CCTV 화면이 꺼지자 관리실 안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주민도 관리소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204호 남자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거 편집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영상은 실시간 저장되는 것입니다. 편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경비원 박 어르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쪽도 잘못한 거잖아. 그쪽이 여기저기 맡아준다고 해서 내가 헷갈린 거라고. 그 변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1204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크게 굴던 사람을 누가 감싸겠습니까? 주민 한 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인정해야죠. 왜 남 탓만 합니까? 또 다른 주민도 말했습니다. 평소 행동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보니 이유가 있었네요. 그 말들이 마치 돌멩이처럼 남자에게 나라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이내 말문을 잃었고 자리에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족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중학생인 아들은 사람들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서 그 가족을 마주한 주민들은 안쓰럽다는 마음보다 이제는 거리를 두려는 듯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그 후 1204호 남자는 며칠 동안 아파트에서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그 당당함은 사라졌고 가끔 나타나더라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급히 걸어가곤 했습니다. 사람의 체면이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비극은 그 남자의 몰락이 아니라 박 어르신에게 곧 닥칠 또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파트 주민 모두의 마음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204호 남자의 사건이 있고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주민들끼리는 서로 작은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늘 그러셨듯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고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파트 출입문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더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 산책을 나가려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박 어르신 마지막 근무십니다. 순간 바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조심스럽고 어딘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좀 안 좋으시고 아내분도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저는 마음 깊은 곳이 툭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박 어르신은 몇 장의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어르신은
잠시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그 미소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왠지 조금 더 힘이 없고 조금 더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어르신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는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제가 더 지켜줘야 하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부딪히는 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손등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 입구는 왠지 더 휑해 보였습니다. 박 어르신이 떠난 자리엔 새 경비원이 서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 자리는 박 어르신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204호 남자가 박 어르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박 어르신이 마지막 근무를 하던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1204호 남자였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습니다. 잔뜩 웅크린 어깨, 침울한 표정, 무거운 발걸음, 평소의 당당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비실 앞에 다다라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작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박 어르신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1204호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1204호 남자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춰 섰다가 박 어르신에게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화를 다 여기에 쏟았습니다. 그 말에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1204호 남자의 얼굴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참아온 눈물처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CCTV가 보여준 것보다 더 깊은 진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04호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박 어르신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있는 법이죠. 그 말은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1204호 남자는 뒷모습을 작게 떨며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은 작은 숨을 내쉬며 경비복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CCTV는 사람의 행동을 기록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진짜 진실은 카메라 밖에서 흘러가는 이런 순간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박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제 삶을 조용히 비추는 빛 같은 문장이 되었습니다.